이 시간 여러 분야의 테라피스트들을 모시고 편안한 치유의 시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알아두면 좋을 유용한 지식들을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테라피 시간으로 함께 할게요. 저희 삶에 보탬이 되는 알뜰 정보를 주실 경제치유 테라피스트 모셔봅니다. 세계화전략연구소 대표이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제치유 테라피스트로 모셨어요. 네, 네. 일단 이유주의 싱싱라디오 가족분들에게 인사 말씀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이 경제 테라피. 네. 일단 경제 얘기 참 무겁고 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네. 일단 저는 라디오 방송을 한 지 한 8년 이상 됐는데, 오, 네, 첫 네. 방송이 이 불교 방송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만큼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네. 또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자, 어쨌든 이동 시 항상 듣는 매체이기도 하고요. 제가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그런 매체이기도 해서 열심히 좀 주어진 시간 잘 한번 네.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 뵙는데 저희 싱싱 스태프들이 싱싱 PD랑 싱싱 작가가 교수님 칭찬이 아주 자자하더라고요. 네. 네. 너무 그래서 감사하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 기대치에 충족을 시켜야 될 텐데.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이 경제 얘기 좀 쉽게 풀어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라디오 지금 현재 싱싱한 이런 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경제 경영 얘기도 좀 정보를 제공하고 또 네. 이 안에서 지혜를 키워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우리 싱싱이들. 아까 이 코너 만나기 전에 많은 분들이 필기 도구를 챙겨야 하나요? 라고 말씀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오랜만에 공부 긴장감을 느끼게 돼서 좋다. 네, 요런 문자도 보이고, 3116님은 아니, 싱싱 라디오에서 돈을 벌게 해준다고요? 라고 눈에 불을 켜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혹시 저희 싱싱 라디오 좀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네. 제가 이동할 때 이 시간대에 항상 듣는 그런 방송이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네. 시간대도 그렇고 네. 밥 먹고 참 노곤하고 졸린 시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경제 이 얘기 할 때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조금 더 경제 얘기 좀 가볍고 또 네. 즐겁게 즐기실 수 있게 필기 도구는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챙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내려놓고 가볍게 들을 수 있게 네. 한번 여러분께 경제와 관련한 정보들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또 교수님께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샵 284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야 질문 주시면 또 저희가 다음 방송 때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284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해 오신 내용이 네.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요. 네, 최근 세계적으로 변화되는 트렌드 중에 하나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신디님께서는 매 새해 될 때마다 다짐하시잖아요. 네.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새해 되면 어떤 다짐들 많이 하실까요? 네, 저희가 새해 되면서 우리 싱싱이들한테 이거 설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1번 건강 다이어트, 2번 금연 금주 이런 건데, 네. 그렇죠. 건강이 다이어트는 최고니까. 365일. 네. 네. 항상 얘기는 합니다. 입으로만. 네, 자는 순간에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일단 말씀하신 게 정답이고 또 네.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요. 네. 이 영원한 우리들의 숙제죠. 네. 이 다이어트에 대한 아주 큰 트렌드의 변화가 최근에 일고 있습니다. 네. 자, 살을 뺀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조금만 이 방심을 했다가는 금방 또 돌아오고 하는데요. 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식욕을 억제해야 되고 또 꾸준한 운동도 곁들여야 이 요요 현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 때문인데 정신줄을 한 번이라도 놨다가는 원상복구 때문에 뭐 평생 풀어야 될 숙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 다이어트가 사실 네.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뭐 20대는 또 20대대로 기준이 다 있는데 아무튼 다 다이어트예요. 나이가 조금 드신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고 그렇죠. 또 미용 목적으로 하는 다이어트도 맞습니다. 있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오늘 네. 다룰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분명한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 비만과 당뇨 시장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자, 어떤 시장의 변화가 되는지 또 변화될 시장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아신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뭐 좀 더 통찰력을 가지시고 투자에도 좀 참고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는 우리 해외 유명 인사들을 보면 테슬라의 CEO죠. 우리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미국에서 가장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여성 이렇게 뽑히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요. 최근에 수개월 만에 아주 홀쭉해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간에 네. 좀 주목을 받았었죠. 자, 이때 이제 뭐 개인 PT를 받았느냐, 뭐 식단 관리를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들 모두 비만 당뇨 관련한 신약을 복용하면서 나타난 성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작년부터 저도 네. 얘기는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렇죠. 네. 그동안 뭐 체중을 줄여준다는 제품이나 상품들이 꾸준히 있긴 했는데, 뭐 이번엔 다르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차이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비만과 당뇨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간 건강보조제 식품이라든가 트렌드 시장까지 겹쳐서 네. 이 구분이 조금 모호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식약처 FDA에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 제품이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던 겁니다. 네. 자, 보통 이 미국 식약처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에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네. 제품이 나오기까지 약 2년 정도의 임상 단계를 거칩니다. 네. 자, 그래서 안전하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될 때 이제 이 제품을 오케이를 해주는데요. 네. 자, 여기를 일단 통과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좀 다르고요. 두 번째는 당뇨약으로 사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농도를 높이면 비만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만에서 더 발달한 질병이 당뇨에서 네. 이 발달한 질병이 비만이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참고로 이 비만 당뇨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이냐면은요. 2030년에 당뇨병만 제외하고 비만만 130조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네. 미국 경우에는 3억 5천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30%가 비만 환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지금 뭐 다이어트에 나는 다이어트에 관심 없어 하신 싱싱이 분들도 당뇨 하면 조금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우리 뭐 가족 친지 중에 당뇨 없으신 분이 없을 정도로 또 네. 굉장히 흔한 질병이기도 하니까요. 네. 자,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질병에 사용되는 물질인데 일단 그런 비만 자체가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걸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살이 쪘다. 이 얘기 하나만으로 이게 질병이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 얘기의 종결이 이미 작년에 됐습니다. 네. 우리 세계보건기구 WHO에서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살이 찌게 되고 또 비만이 될 경우에 소화기 계통이라든가 뭐 암 질환 확률이 높아지고 지방간 또 고혈압 말씀하셨던 당뇨까지 네. 만성 질환의 여러 가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비만을 예방한다면 다른 만성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생기겠죠. 네. 자, 그래서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을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전 세계 각국가 그리고 글로벌리 이 자신의 어떤 신체에 나중에 들어갈 여러 가지 의학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이런 흐름을 미리 알고 네. 제품을 출시한 기업들이 아주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네. 네. 그냥 번 정도가 아니라 네. 아주 그냥 떼돈을 벌었습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마켓 리더가 여러분들은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미국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덴마크 기업인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정말 이름이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자, 이 기업이 단기간에 얼마나 큰 성장을 이뤘냐 하면요. 유럽에서는 현재 유럽 증시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기업이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계신 그러니까 루이비통의 네. 주인 LVMH 그룹인데요. 작년 말에 이 기업보다도 노보노디스크가 더 커지게 되면서 네. 유럽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됐습니다. 네. 자, 이게 얼마나 큰 성과를 단기에 이뤘냐면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주가가 3배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이제 결과를 보인 거고요. 네. 노보노디스크 이렇게 하시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중에서 일부 삭센다라는 약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고비. 네, 맞습니다. 네. 이 위고비 삭센다를 만든 이 장본인이 바로 이 네. 노보노디스크고요. 네, 네. 이 약이 지금 현재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위고비라는 약은 들어오지도 못했죠. 네, 네. 자, 올해 말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 성능도 더 향상되고 부작용도 적은 이런 물질이 통용된다면 분명히 새로운 트렌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 아니, 여기서 궁금한 게, 예. 우리 교수님은 전문가시니까, 네. 요게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근데 이게 2년 동안 주가가 3배가 넘게 올랐는데, 네. 교수님도 여기 좀 사셨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주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한테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네. 이제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는 기업 외에 네. 미국에서 이제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전 세계 네. 가장 큰 제약사가 당뇨병의 최강자. 맞습니다. 네. 이 기업이 네. 지금 이 테슬라보다도 더 시총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네, 오. 우리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 기업에 거의 3배에 육박하는 덩치가 됐는데요. 올해 이제 이 마운자로라고 하는 성분을 써서 네. 젯바운드라고 하는 또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건 역시도 올해 말부터 통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싱싱이들 있습니다. 적으세요. 네, 우리 싱싱이도 부자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 저는 작년에 네. 이걸 알고 미국 시장에서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유명인들이 그 효과를 말하고 다니면서 아직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무튼 해외에 맞습니다. 이렇게 있다 해서 그 관련 종목을 네. 금방 단타로 사고 빠지긴 했는데 네. 제가 오늘 이 교수님 만나기 전에 이걸 보고 네. 어머 이걸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해서 저는 일단 팔았죠. 팔았는데 다시 열어봤더니 세상에 내가 왜 팔았어 싶은 거예요. 너무 네, 많이. 현재 신고가 구간이죠. 네, 완전 신고가더라고요. 계속.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 내가 이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안 팔았을 텐데 이런 네.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일찍 팔았구나. 네. 라고 지금 후회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이 비만당뇨 현재 시장은 15조 정도 되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10년 내 150조 시장 정도까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 여러분 들으셨죠?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여러분. 네. 자, 이게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고 또 네. 이제 나중에 확산이 되려면 가격이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수준인가요? 네, 일단 효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자, 노보노디스크의 위보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제형으로 맞는데요. 네. 6개월 후에 몸무게의 20%가 넘게 빠집니다. 네, 이게 평균적인 네. 수치고요. 또 이 말씀드렸던 일라이 릴리가 이번에 출시하는 젯바운드의 경우에는 30%가 넘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kg의 체중이신 분은 20kg 정도가 빠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의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정도인데요. 네. 참 재밌는 것이 작년 중반에요. 이 미국의 주식 시장에서 식품 관련 주식들이 크게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주식이 왜 빠졌냐 이렇게 보니까요.
비만 관련 신약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식품 소비를 줄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불었기 때문이죠. 네. 자, 이 당시 때 투자의 귀재다 이렇게 불렸던 워렌 버핏도 식품 관련 주식들의 비중을 축소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네. 자, 어쨌든 이 효과는 이 정도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네. 약가가 중요한데요. 이 약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네. 한화로 한 달에 노보노디스크의 위보비 같은 경우는 180만 원이 넘습니다. 또 일라이 릴리의 제파운드 같은 경우는 130에서 130만 원으로 지금 책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6개월 정도면 완벽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약 1,000만 원 정도가 들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이때가 이제 좀 도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내 몸무게의 20-30%를 뺄 것인지 아니면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금처럼 뺄 것인지 이거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뭐 개인 PT 같은 경우도 뭐 한 달에 예를 들어 100만 원씩 투자하는 그쵸.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이제 이런 선택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아, 네. 아우, 좀 미리 좀 고민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네. 근데 또 6개월에 1,000만 원 정도다. 그럼 좀 비싸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죠. 사람들이 이 약을 그렇게 처방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이쯤 되면 부작용이 있을 텐데, 분명히. 그렇죠. 부작용이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네. 자, 일단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냐면요. 네. 미국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결혼기념일 또는 생일 선물 이런 걸로 이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이 최근에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네. 특별한 노력 없이도 살이 빠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 약의 원리가 조금 재밌는데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굉장히 배부르다 이렇게 느끼는 시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밥을 천천히 먹어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식사 후에 8에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 포만감이 들기 시작하는 건데요. 네. 이때 이 뇌에서 GLP-1이라고 하는 효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나오는 시간이 1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효소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배부르다라고 느끼겠죠. 네. 여기에 착안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GLP-1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네. 배부르다라고 느끼게 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면서 그렇게 살이 빠지는 겁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현재 큰 부작용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오히려 살이 빠지면 심혈관 기능도 좋아지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확장성이 떨어지겠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의 별명이 착한 약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살 빼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하시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정서적인 게 굉장히 우울해지잖아요. 맞아요. 내가 맛있는 거 못 먹으면 이 고생을 해야 우울해지고.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빼야 돼 이런 거. 그렇죠. 네. 자, 이런 일부 우울감, 그다음에 뭐 두통 이런 걸 호소했던 사례는 있는데 일반적이진 않아서 앞으로 좀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굉장히 착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약값이 좀 비싼 게 단점인데요. 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약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네. 뭐 식품 관련 업종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식욕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었던 방향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말씀드렸던 노보노디스크나 네. 또는 일라이 릴리와 협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네, 그 종목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맞아. 방송이니까. 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따 네. 노래 나갈 때 몰래 제가 적을게요. 네. 이 기업들에 대한 지금 네.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올해부터 이제 계속 이런 바람들이 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야. 너무 재밌다. 네. 이게 또 저는 작년에 제가 한창 관심을 갖던 주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저것 사보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네, 재밌는데요.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여러분? 2816님. 이상석 교수님,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너무 재밌어요. 다이어트와 주식은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네. 그냥
다이어트 흐름, 네. 귀 열고 집중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요. 3463님은 교수님, 그럼 앞으로 건강 쪽 주식, 왜 자꾸 주식이야, 얘기하시지. 우리 싱싱이들, 네. 싱싱이들 주식에 네. 관심이 많거든요. 많죠. 네. 누구나 다 많으셔야 됩니다. 아, 맞아요. 네, 그럼요. 네. 건강 쪽 주식이 유망주군요.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불꽃님은 교수님 말에 귀 쫑긋하면서 볼륨 크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 또 3116님이 어머, 싱싱라디오가 개편하면서 고품격 방송이 됐군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잠자던 뇌가 돈 이야기에 뇌가 번쩍했습니다.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면서 이 열기를 잠깐. 화이트의 네모의 꿈 듣고 왔습니다. 네, 네모의 꿈. 네. 저희가 주식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말이에요. 지금 문자는 온통 다 주식 이야기라서, 네. 이 네모의 꿈이란 노래를 들으면서 그 네모가 주식창은 아닌데, 뭐 이런 얘기도 오갔습니다. 0213님, 교수님 말씀이 머리에 아주 쏙쏙 들어오네요.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전달력이 아주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전달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3116님이 초성이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또 뭐 경제 채널은 아니고, 또, 네. 또, 이제 세상사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네. 투자는 또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조금만 공부해보면요, 여러분, 네. 다 나와요. 네. 그냥, 회사 이름만 쳐도 쫙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방송상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고요. 다이어트, 또 3116님, 이렇게 되면 빈부의 격차를 우리 몸으로 알게 되겠네요. 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부자들은 점점 슬림하고 날씬해지겠다고. 네. 충분히 있을 만한 얘기네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면. 네. 그런데 이제 또 네. 반면에 네. 그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데서는 네.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냐 과연?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방법대로 운동을 통해 빼는 것 더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네. 또 영 마케팅을 하기도 하죠. 그러겠네요. 이 네. 또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PT쌤들 다 어떡하나? 네, 그러니까, 네. 운동으로 빼는 게 제일 건강하긴 하죠. 두 가지를 다 네. 혼용하면 되겠죠. 네. 그러네요. 네. 이거 먹으면서 하면 효과가 더 좋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상석 교수님과 함께하는 경제 테라피 시간입니다. 네, 굉장히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분, 네, 투자는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볼 주제는요? 네, 다음 이야기 주제는 홍콩 ELS 사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이런 거에 관심을 두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 그런 또 청취층이어서 맞아요. 네, 이거를 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자, ELS 이 얘기를 투자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상품 이름입니다. 네. 이게 Equity Linked Security라고 해서 네. 말 그대로 주식시장의 개별 종목 또는 전체 시장 지수에 연계가 돼 있는 상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만약에 2000 지수였는데 네. 2200이 되면 10%가 오른 거죠. 네. 요게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에 이제 고정 확정 금리 같은 것들을 조건이 맞을 때 정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품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 홍콩의 ELS, 그러니까 홍콩 주식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H지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연계돼 있던 ELS 상품이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ELS 상품을 드셨던 분들이 맞아요. 올해 연말까지 5조 8천억의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죠.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맞습니다. 제 주변에만 해도 이런 상품에 물린 분들이 물렸다고 표현해야 돼. 이거는- 방송 용어가 생각나네. 네.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ELS 상품 자체가요. 네. 굉장히 그 손실이 확정되고 나면 굉장히 이걸로 이제 결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만회도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일단 우리 5조 8천억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감이 안 오잖아요. 네. 제가 그냥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45분 기다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 로또. 인생 로또. 한방. 그렇죠. 한방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근데 이 로또의 연간 판매량이 약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팔린 로또의 양만큼 지금 금액이 공중분해되게 생겼다라는 거죠. 네. 문제는 이 ELS 상품을 가입한 대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령대가 있으십니다. 맞아요. 은행 거래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홍콩발 ELS 사태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제가 아시는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 2, 3년 전에 이 상품 드실 때 네. 계약서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은행까지 가서 해지하는 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예상됐던 건데. 맞습니다. 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봤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경제 테라피 듣고 있는 우리 싱싱이들.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고 손실을 막아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싱싱 라디오를 통해서 항상 뭐 마음 부자예요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마음 부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미리 막을 수 있는 건 막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언젠가는 터질 거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터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은행 거래를, 창구 거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뭐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금 적금 같은 건가 보다, 안전한 건가 보다 하고 믿고 가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2, 3년 전 상황을 반추해 보면요. 네. 그 당시 때 우리가 금리가 굉장히 낮았죠. 네.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을 넣어봤자 뭐 1년 있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때는 그 은행의 직원분들이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영업을 했다는 거죠. 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ELS 상품이라는 게 은행에서 직접 만드는 상품이 아닙니다. 네. 증권사에서 만드는데요. 증권사들이 이 상품을 다 못 팝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 상품을 대신 팔아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수수료는 은행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네. 자, 이런 형태인데, 자, 이번에 다 많이 손실을 보신 분들이 연령대가 있으시고 당연히 은행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자, 이런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크게 터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여러분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금융에 대한 큰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만약에 은행 직원들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을 하셨다면 지금 엄청 캄캄한 상황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증권업이나 금융권에 종사하는 제 지인들이 이 ELS를 한마디로 악마의 상품이다 이렇게 불렀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 번 성공을 하면 당연히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데 네. 10번 중에 9번을 성공했다가 이자의 원금까지 더 더해서 마지막에 투자를 했던 게 실패하면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인 거죠. 네. 이번에 손실률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2천만 원이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ELS는 성공의 맛을 계속 들리다 보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품이다 이렇게들 보통 보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 가장 큰 원인은 제 생각에는 은행의 판매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요. 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선호치 수수료로 1%를 주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상품을 보통 가입하면 50만 원 정도가 그냥 성과급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직원들이 상품에 대한 큰 이해 없이 일단 영업을 하는데 열을 올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여태까지도 이제 금융이 많이 발전은 해왔지만 네.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해야 될까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책임을 은행에 물으려는 움직임도 보여질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네, 안 그래도 지난 11일이죠.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내용 바탕으로 해서 홍콩 H지수 ELS 투자한 투자자들 배상을 하는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사실 이거 큰 문제 아니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네. 이 문제가 이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판매자들조차 몰랐다는 것이 이 금융권의 가장 큰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금융권도 일단 할 말은 있습니다. 우리 보통 투자할 때 투자의 손실은 100% 본인에게 있다. 네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굳이 뭐 국세라든가 또는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들을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들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런 일반적인 상황들이 다 일리는 있는데요. 양쪽 다. 이번 판매는 불안전한 판매도 많았고 피해자들도 다수니까 좀 예외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금융당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보면 최대 100%를 배상한다. 네. 네, 이게 이제 어제 매일경제 1면에 나왔던 제목인데요. 네. 자세히 내용을 떼보다 보면 네. 100%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ELS 가입 경험이 없었어야 되고 네. 또 연령이 8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거를 조절해서 20에서 60% 손실은 아마 다들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또 홍콩 H주 관련한 ELS 상품의 수익률이 원금 대비 절반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상 비율을 만약에 평균 30%에서 40%다 이렇게 볼 경우에 네. 원금의 50에서 6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절반 정도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이 배상의 기간도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노후자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싶은데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기관도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모두 인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미국 같은 나라들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좋고 큰 은행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 어디에도 항상 다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은행에서 안전한 자산을 찾으신다면 당연히 예적금 그리고 예금자 보호가 되는 5천만 원 이내 분산 투자라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이야말로 영리를 추구한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9479님, ELS 투자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손해보고 해지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맞아요. 2차 전지가 또 한창 돌풍일 때가 있었고, 그렇죠. 주도주일 때가. 근데 또 요즘에는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네. 상품이 네. 2차 전지 섹터가 예를 들어서 올라서 네. 그 수익이 전체가 반영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ELS가. 네. 조건이 맞으면 기존에 약속했었던 금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주식이 올랐을 때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ELS가 아닌 펀드를 드셔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ELS는 조건들이 세 가지가 다 맞거나 두 가지가 다 맞을 때 고정된 금리를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웅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사가 달린 중증 응급의료가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명감으로 의료기관을 지키는 의료진이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벼운 질환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주십시오. 의료가 멈추면 개혁도 멈췄던 과거의 실패 사례를 또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번 의료계획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테라피 오늘은 이상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이 주시는 정보들 그리고 이 세상의 경제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안전한 투자로 바른 노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 주제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항상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뭐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시간 통해서 교수님 만나서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남은 하루도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어가시고요. 끝곡으로 조정석의 아로하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